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하나 기르고 있는 30대 여자로 얼마 전에 남편과 사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게 된 추악한 시모의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물론 감옥에 보내준 일도 있었습니다. 이를 얘기해 볼까 해요. 어머님, 저랑 그이한테 하실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너보다는 재혁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다. 재혁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무슨 말이야?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니?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 내가 대답을 하지. 내가 네 아빠 죽고 나서 재혼할 때까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잖니. 그래도 사업 잘 되고 있는 남편이랑 재혼하고 이제 남은 생 행복하고 편하게 살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양반이 갑자기 또 교통사고로 죽을 줄은 누가 알았겠니? 이런 마당에 너가 사업 물려받았으면 제대로 건사해서 확장해 나가고 그걸로 엄마 부양할 생각을 해야지. 그 귀중한 사업을 말아먹어? 너 정말 제정신이냐? 이 미친놈아. 그러니까 엄마 내가 말했잖아. 나는 사업을 할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내가 물려받을 그릇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엄마가 억지로 물려받게 해놓고선 왜 이제 와서 이래? 어머님 화가 많이 나시겠지만 진정하세요. 그이도 사실 사업 물려받고 싶어 하지 않았었고 매각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뜯어말리신 거잖아요. 회사 그거 가만히 갖고만 있어도 떼돈 벌 수가 있는데 왜 매각을 하냐면서 화까지 내시고. 그러니까 남들 하는 만큼만 했으면 망할 일이 없잖니. 남들 하는 만큼도 못하니까 문제인 거야. 아이고, 내가 믿을 것들을 믿었어야 됐는데. 재혁이 너도 사업 수완이 없으면 공부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사업을 이을 생각을 했었어야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지점에 매각이라도 제대로 하던가. 이게 뭐냐? 빚만 남기고 우리 완전 거지 됐잖니? 엄마 아직 희망이 있어. 나 대출도 받았고 집사람도 도와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좀만 견뎌보자. 사업 내가 다시 일으켜볼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이미 말아먹은 자식 말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고. 어머님 진정하세요. 화내시면 건강이 안 좋아요. 니까짓게 알면 뭘 안다고 끼들고 있어. 넌 좀 닥치고 있거라. 어머님, 그런데 저도 애시당초 같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저도 의견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너도 파악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라고 불렀던 거다. 너 막말로 집안일 한답시고 탱자탱자 놀기나 하면서 하는 거 뭐가 있니? 집안 청소 꼬라지 하는 것 좀 봐라. 냉장고 열어봤더니 반찬이며 국이며 제대로 만든 건 하나도 없더구나. 우리 재혁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이다. 지가 처먹겠다고 잔뜩 쟁여두기나 하고. 맘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어머님 저번에 방문하셨을 때는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사업 망했다고. 갑자기 이렇게 말이 바뀌시면 안 되죠. 말이 바뀌고 자시고 간에 사업이 망했는데 밥맛이 있겠니? 나는 내 심정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니까 닥치고 있으라고 이거사. 남편은 시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지만 재능의 부족으로 인해 완전히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사업을 물려받아라 종용했었던 시어머니 역시도 후회가 막심한 상황이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의 분위기는 나날이 냉각되어만 갔었는데요. 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남편의 눈치를 봐야 했고 시어머니가 오는 날이면 두 사람 모두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와 남편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제게 잘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이거 엄마가 당신 몸이 허한 것 같다면서 보약 지어주셨어. 끼니 때마다 꼭 챙겨 먹고 건강 많이 신경 써야 우리 애도 가지고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잖아.
어머님이 챙겨주신다니까 고맙긴 한데 이게 대체 웬 거야? 어머니 요즘 경제적으로 쪼들린다고 하시지 않았어? 나나 엄마 많이 반성했어. 따지고 보면 사람이 있고 돈이 있는 거지. 돈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닌 거잖아. 설마 또 대출 받으라고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나 이미 대출 신청해서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보태드렸잖아. 나도 더 이상 대출 받을 구석이 없다니까. 설마 사채라도 쓰라는 건 아닐 테고. 뭔가 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보험 하나만 가입해줬으면 해서. 보험? 보험료 나가고 괜히 돈만 날아가는 거를 왜 갑자기? 엄마 아는 지인이 보험 설계사 하시는데 꼭 좀 부탁을 한다고 하시면서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 사망보험이라는데 다달이 나가는 보험료는 엄마가 대신 내준대.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설계사가 하는 말 들으면서 네 하고 동의하고 사인만 하면 돼. 아무리 그래도 사망보험을 이렇게 갑자기 드는 게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사망보험 들어봤자 나는 이득 볼 수 있는 게 없잖아? 당신이 죽으면은 나한테 돌아가게 하면 되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아픈 데도 없고 당장 죽을 일도 없어. 그리고 나 당신보다 8살이나 어려서 훨씬 더 오래 살 거고. 사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나이 더 많고 몸 아프신 시어머니 쪽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을 해? 나도 그냥 엄마한테 당신 보험 가입시키라고까지만 전해 들은 거야. 그러니까 괜히 따지지 말고 사망보험 가입 좀 하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렇게 이유도 모른 채로 사망보험 가입하고 싶지 않고 돈 괜히 나가는 것도 싫어. 내가 필요성을 못 느낀다니까? 엄마가 사망보험 가입해주고 아는 보험 설계 사분이 신신당부한 대로 따라만 주면 앞으로 절대 잔소리 안 하겠대.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일도 최대한 줄이겠다고 하시잖아. 그래? 당신 엄마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거 나도 잘 알아. 그리고 우리 민재, 내 친아들 아니라는 걸로도 스트레스 많이 줬던 것도 알고. 맞아. 어떻게 어머님도 나랑 비슷하게 재혼한 처지면서 그럴 수 있어? 아무리 내가 당신이랑 재혼을 한 상황이고 애까지 딸려 있다고 쳐도 너무 막말을 하시더라. 볼 때마다 아주 내가 눈치가 보여서 못 살겠다고. 그런데 요즘은 덜 그러시잖아. 많이 배려하고 있고. 이렇게 화해의 손길 먼저 내밀잖아. 그러면 이유를 모르더라도 한 번쯤은 그냥 따라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 그렇게 자꾸 엄마한테 딱딱하게만 굴다가 사랑 못 받는다? 당신이랑 나랑 결혼한 지 2년 넘었는데 이 정도인 거 생각하면 어머니랑 나랑은 그냥 안 맞나 봐. 그나마 나 이뻐해 주시던 시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 나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아. 아빠 죽은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지만 살아남은 우리라도 행복하게 잘 지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 가족끼리 화목하기 위해서 조금만 신경 쓰고 배려하자. 당신이 사망보험 꼭 가입해줬으면 좋겠다. 응? 그럼 나도 조건이 있어. 당신도 똑같이 가입해. 뭐? 나까지? 우리 부부잖아. 그리고 당신이나 나나 서로 한 사람 위험하게 됐을 때 혹은 잘못됐을 때 남은 사람이라도 도움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 그래, 그렇게 하자. 안 그래도 엄마가 그 말도 하더라. 당신이 가입하기 싫어하면은 부부 동반으로 가입하라고. 그러면 보험 설계 사분이 이래저래 혜택 신경 써준다고 하더라고. 나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 둘 다 가입하면 좋은 거지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해. 생각보다 흔쾌히 결정을 내리는 저를 보며 남편은 매우 만족했는데요. 사망보험만 가입하면 잘 대해줄 거라는 남편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던 건지 그날로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호의적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형편은 어렵지만 가족이 다시 화목해진다는 사실에 좋기만 하던 저였지만 그날로부터 남편은 점점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여보, 나 공포 영화며 스릴러며 이런 거 심장 떨려서 못 본다니까.
왜 자꾸 요즘 드라마며 영화며 이런 범죄물만 봐? 애시당초 우리가 맞선으로 결혼한 사이라 서로 잘 아는 것 없다지만 너무하네. 나 어릴 적부터 추리소설이며 만화 같은 것들 좋아했었어. 나는 이렇게 심장 쫄깃한 게 좋더라고. 내가 무섭다고 말하잖아. 요즘 취직 자리 구하는 데에 신경은 하나도 안 쓰고 맨날 드라마나 영화만 보고 있고. 솔직히 말해봐. 대체 이런 걸 보는 이유가 뭔데? 당신 누구 죽일 사람이라도 있어? 완전 범죄 뭐 그런 거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무슨 말을 그렇게 흉하게 해? 완전 범죄라니? 당신이나 나나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함께 있으면 즐길 만한 거리도 없잖아. 취미라도 공유하고 있으면 좋은 거지. 이런 범죄물이 딱 내 취향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이런다고? 그래, 알겠어. 당신이 그러면 이런 거 좋아한다고 치자. 그런데 이렇게 메모해 놓는 건 대체 뭔데? 노트 왜 추리 트릭이며 살인 방법이며 이런 거 메모까지 해가면서 보고 있냐고? 그걸 또 언제 봤어? 당신이 맨날 이런 것들 신나게 보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끄적끄적 해대더만. 몰래 뭐 하나 해서 찾아본 거지. 애초에 당신이 수상하게 행동을 안 했으면 이럴 일이 없잖아. 그래, 알겠어, 알겠으니까. 노트나 일이네. 이게 뭔지 나한테 똑바로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당신한테 못 줘. 대체 이게 뭔데? 솔직히 말하면 나 인정해 줄 거야? 그래, 제발 좀 나 납득 좀 시켜줘. 요즘 취직 준비도 안 하고 맨날 범죄물만 보면서 이렇게 노트에 메모하는 이유를 납득시켜달라고. 나 사실은 오래전부터 추리소설 작가가 꿈이었어. 그런데 그 꿈 엄마 때문에 접고 있었거든. 더 이상 내 꿈 방치해두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노트나 일이 줘. 추리소설 작가를 하고 싶다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우리나라에서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대체 몇이나 있는데? 게다가 당신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지하게 이러는 거야? 아직 내 재능 당신한테 보여준 적도 없잖아. 재능이고 뭐고 간에 당신 글 읽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어디 우편 같은 거 배달 오면 팔자 읽는 거 힘들다면서 나한테 떠넘기는 사람이 글은 무슨 글? 아니, 소설이랑 그런 문서랑 읽는 거는 느낌이 다르잖아. 난 정말로 진지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 엄마한테도 이미 말해놨으니까 제발 허락 좀 해주라. 너무 뜬금없어서 그렇지. 나는 당신이 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싶어. 그런데 성공할 건덕지가 조금이라도 높은 쪽으로 지지해주고 싶은 거야. 아니, 괴롭지만 나는 꼭 이걸 해야 된다고. 내가 이때까지 실수해 온 것들, 그런 것들 한 방에 다 만회하려면 꼭 성공해야 되니까 방해 좀 그만하자. 자꾸 나 방해하면 나 술 마신다? 내가 취해가지고 주사 부리는 거 한번 보여줘? 당신이 취직하려고 준비하는 동안 생활은 어떡할 건데? 돈은 엄마가 해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한테도 이미 허락받은 일이야. 어머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당신이 추리소설 작가 되겠다는 걸? 자꾸 따지지 말고 노트나 빨리 달라고. 이리 줘. 갑자기 추리소설 작가가 되겠다면서 범죄물을 열심히 보고 있는 남편. 남편은 자꾸 잔소리를 하면 귀를 틀어막고 아무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더 따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이런 이야기를 믿기 어려워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어머님, 남편이 추리소설 작가가 된다고 하던데 어머님도 이미 들으셨나요? 지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진심이신지 궁금해서요. 나는 내 아들 재혁이 꼭 믿고 있어. 걔가 정말로 죽여주는 이야기 쓸 거라니까. 그리고 그걸로 대박 터뜨릴 거고. 그러니까 믿고 있으렴.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믿고 싶기는 하죠. 근데 남편 이제 나이 30 후반이고 직장 준비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갑자기 추리소설 작가라니 너무 뜬금없는 것 같아서요.
평소부터 그런 쪽으로 공부해 오고 취미 같은 게 있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믿고 지지라도 하죠. 너 내가 요즘 잘해주고 있다고 슬슬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구나. 우리 재혁이 본격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다면 또 하는 애 아니냐. 엄마가 재혁이한테 이런저런 지원까지 해주면서 밀어주겠다고 하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니? 생활비 내가 대주겠다니까? 꼭 저희 사정뿐만 아니라 어머님 생각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이 사업 결국 망해서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남편이 추리소설 작가로 성공 못하게 되면 그 타격은 또 누가 입겠어요? 저나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님도 많이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늦은 나이에 이런 도전이라도 하는 게 어디니? 우리 재혁이도 생각하는 게 있을 테니까 가만히 좀 지켜보면서 믿어보자꾸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괜히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게 오히려 힘들게 하는 거란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어머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편 열심히 도와줘 볼게요. 저는 그날로부터 남편과 함께 범죄물을 함께 보기도 하고 트립 같은 것들을 정리해 주면서 남편의 꿈을 진정으로 지지해 주려고 했습니다. 맞선으로 조건만 보고 결혼한 저희였기에 사랑이 크게 있는 관계는 아니었었지만 꿈을 향해서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이 멋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의욕을 잃어만 가더라고요. 추리소설 작가로 성공하겠다는 초반의 열정은 어디 간 것인지 매일같이 술을 먹어대기만 했죠. 여보, 어머님도 나도 진정으로 당신 지지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당신이 이러면 안 되지. 추리소설 작가로 성공할 거라며, 대박 터트릴 거라며, 아는데 자꾸 술이 들어가는 건 어떡하냐? 술 좀 그만 좀 마셔, 제발. 솔직히 나 엄마가 바라는 대로 살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실수 만회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나도 괴롭다고. 그러니까 그 실수 만회하려고 추리소설 작가로 대박 터트릴 거라며?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신세 한탄만 하면서 왜 주저앉아 있기만 해. 엄마가 자꾸 도와준다고 하는데 나 정말 미치겠다고. 시모가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그게 심란하다며 이상한 말을 하던 남편. 매일같이 술만 퍼마시던 남편은 제가 사망보험에 가입한 지 10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욕조에서 물을 받아놓고 아들을 씻기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더 술에 취한 상태로 욕실에 들어오더니 제 머리를 말려주겠다며 헤어 드라이기를 작동시키고 다가오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헤어 드라이기 끄고 당장 선반에 올려둬. 위험하잖아. 아니, 내가 당신 머리 말려주려고 그러지. 괜히 젖은 몸으로 나갔다가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우리 마누라. 욕조에서 애 지금 씻기고 있는데 감전이라도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왜 그렇게 사람이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다고? 내가 누구보다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너가 알면 뭘 안다고 그래? 잠깐만. 여보 맨발로 자꾸 움직이지 마. 바닥 미끄러워서 위험하다고. 대박 터뜨려야 하는 거 알겠는데 나도 이거 못 해먹겠다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다가오던 남편은 헤어 드라이기를 본인의 머리에 내리쳤는데요. 다행히도 헤어 드라이기에 전선이 뽑혀 별다른 위험은 없었죠. 이런 일이 있고부터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건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이 나오기까지는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계약 때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그날 이후로 술도 끊고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의 꿈을 지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내조를 했죠.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고서 남편은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였고
발표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그동안 도와줘서 고마워. 당신이 도와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더라. 추리소설 작가 하겠다고 처음 당신이 말했을 때는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진지하게 노력해줘서 고마웠어. 도중에 술도 끊고 정말 열심히 해줬잖아.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그리고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오히려 결혼 초 때보다 당신이란 사람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고 그래서 행복해. 물론 당신이 술 마셨을 때는 정말 싫고 무서웠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야. 특히 내가 욕실에서 당신 머리 말려주려고 했었던 때는 정말 많이 무서웠지? 내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할게. 됐어. 이미 지난 일인데 대신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 나 그때 당신이 나 죽이려는 건 아닌지 싶어서 정말로 무서웠다고. 그래, 내가 나쁜 놈이지. 당신이 이렇게 날 아껴주는데. 참, 어머님이 나보고 집에 오늘 한번 들리라고 하시더라. 꼭 당신도 데리고 오래. 난 안 가. 솔직히 엄마랑 더는 얘기하기도 싫어. 어머니랑 무슨 일 있어? 요즘 당신이랑 어머님이랑 만나면 표정이 서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 당장 어제만 해도 어머님이 당신한테 언제쯤 대박 터트릴 거냐며 독촉 같은 거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결과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말씀드려봐. 알겠으니까 더는 얘기하지 마. 내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시모의 집에 가지 않겠다던 남편을 내버려 두고 저는 시어머니의 집에 홀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시어머니의 집에 다 당도에 갈 때쯤이 되어서야 제가 날짜를 착각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공모전 문제며 아이를 키우는 주부로서 분주하게 일하다 보니 날짜를 깜빡했던 것이죠. 그래도 온 김에 시어머니와 얘기도 하고 남편을 좀 더 지지해달라 부탁을 드리려 저는 방문을 했는데요. 집은 비어 있었고 컴퓨터만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잔뜩 카톡을 보내두었더라고요. 얘, 너 대체 무슨 생각이냐? 재혁이 네가 처리하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그리 어렵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엄마,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하기 싫다고. 그러지 말고 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이 엄마가 너한테 안 들키고 죽일 수 있는 방법들 아이디어 잔뜩 줬잖니. 그런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니? 이 멍청한 놈.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것도 애까지 키우고 있는 아내를 죽이라고? 제발 이제 그만해, 엄마. 이런 멍청한 놈 같으니 네가 말아먹은 사업 다 복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새끼도 아니잖니. 걔랑 결혼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정도 별로 없고. 난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해. 결혼한 아내고 나 누구보다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야. 하등 의미 없는 소리 그만 짓거려라. 사망보험금 타면 그걸로 훨씬 더 예쁘고 착한 여자 한 트럭은 만날 수 있다. 너도 그 모지리 같은 년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더 멍청해지는 거니? 아니, 1년이 되기도 전에 걔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냐? 도중에 그만둬서 다행이었지만 걔가 의심하면 어떡할 뻔했니? 덕분에 돈도 못 받고 다 망할 뻔했잖니. 사망보험금 받으려면 1년은 최소 지나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건성으로 듣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또 그 얘기야. 내가 술 마시고 정신이 없었다고 했잖아. 상식적으로 보험금 받으려고 추리 트릭이며 살해 방법이며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 몇 개월 넘게 그거 하느라고 정신 나갈 것 같았다고. 이제 나 좀 그만 괴롭혀. 너 설마 추리 소설인지 뭔지로 진심으로 생각해서 이러는 거냐? 아서라 아서. 너는 그런 쪽으로 재능이 하나도 없는 애다.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저 사업이나 잘 일구어 가면 되는 애라고.
한 번 삐그덕하긴 했었지만 너는 사업에 재능이 있는 아이라니까? 내가 하는 일 응원 안 해주고 믿지도 않는 엄마 말 더 듣기 싫어. 나 바쁘니까 앞으로 연락하지도 말고 집에 찾아오지도 마.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고 분명 말했지. 1년 넘었으니까 이제 열매만 따면 되는 상황인데 왜 기다리며 시기를 놓치고 있어, 이거사. 차단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참, 내가 어제 개 먹는 사이다에 농약 넣어놨다고 말하는 걸 깜빡했구나. 그러니까 넌 그렇게 알고 그거 그냥 가만히 두기나 해. 핑계는 엄마가 생각해 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고 절대 먹지 않도록 조심이나 하라고. 재혁아, 너 이거 왜 숫자가 안 사라지는 거냐? 왜 답변을 안 해? 너 설마 지금 EM이 차단한 거냐? 대답을 하라고, 재혁아. 나 불안하게 왜 대답을 안 하니? 설마 너 사이다 먹은 거 아니지? 넌 그런 탄산음료는 목 따갑다고 입에도 안 대는 애잖니. 너 카톡 읽는 즉시 답변해라. 내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그간 남편이 보였던 의아한 모습이 이해가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죽이려고 했었다가 결국 마음을 고쳐먹고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르길 거부한 것이었는데요. 죄책감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끊은 이후로는 추리소설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왔던 것이었죠. 그런 진상을 알게 되자 저는 소름이 돋아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남편은 연락을 어째서인지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갑자기 병원이라면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음독을 한 뒤 자살을 시도한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모의 신고로 병원에 가게 된 남편이었으나 결국 농약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장례식까지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런 저를 유심히 보고 있던 시어머니는 장례식 도중에 슬쩍 저를 불렀습니다. 어미야, 슬픈 척 그만하고 말해보거라. 우리 아들 죽은 거 보험금 얼마나 나오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 이제 장례식 치렀어요. 보험금이라니요? 너가 보험 약관 같은 거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했다는 거 알고 있다. 우리 보험금 얼마나 나오는지나 말하라고. 10억 정도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죠? 지금 상황에서? 일단 그 돈 좀 나한테 보내봐라.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든지 해놓으면 내가 10배로 불려서 너한테 주마. 지금 긴급하게 투자자를 모집 중인 사업이 있는데 거기 투자만 하면 못해도 3배. 대박 터지면 10배로 돌려준다더구나. 10배로 불려서 주겠다고요? 그 10억을? 그래, 얘가 오늘 말귀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충격받은 척하지 말라니까? 기가 막혀서. 야, 이 미친 할망구야. 나 당신이 어떤 짓 한 건지 다 알고 있어. 죽을 때까지 후회하게 해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죽을 때까지 후회?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리고 미친 할망구? 당신이 한 짓거리 다 알고 있다고. 남편 시켜서 나 죽이려고 했었잖아. 내가 카톡 캡처까지 다 증거로 확보해놨어. 남편도 설마 당신이 죽인 거야? 아니면 남편이 실수로 먹은 거야? 당신 입으로 똑똑히 말해봐. 나 그거 들으려고 아직까지 당신 경찰한테 신고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빨리 말하라고. 애미,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구나. 세상에 기가 막혀서. 너 지금 제정신 아닌 것 같으니 나중에 얘기하자꾸나. 가지 마. 어딜 도망가? 저는 장례식장을 벗어나려던 시모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거 놓으라면서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많고 몸도 아픈 노인이 악에 바친 저의 힘을 감당할 리가 없었죠. 결국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말리다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의 진상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곧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를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면회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듣게 되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죽이긴 했지만 절대 의도한 건 아니다. 농약 탄 음료수 냉장고에 뒀다는 말, 걔가 제대로 읽기만 했어도 이럴 일은 없었을 텐데. 너가 좋아하는 음료로 준비했고 평소에 걔가 입에도 대지 않던 걸로 준비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냔 말이다. 미친 할망구.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은 안 돌아가.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도 너 같은 것보다야 수십 배는 똑똑한 사람이다. 운 좋게 보험금 타게 된 주제에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려? 부부는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 들어는 봤지? 남편이 원래 사이다. 안 좋아했지만 나 때문에 종종 즐겨 먹게 됐단 거라고. 당신은 우리 둘 사이가 언제까지고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착각이었어. 그럴 리가 없다. 세상 만사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당신 입장에서야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기겠지. 이제라도 알았으니 감옥에서 평생 그 사실 곱씹으면서 후회하도록 해. 아니, 어디 그거 하나로 네가 내 아들에 대해서 잘 안다고 떠드냐 말이다. 내 아들은 내가 가장 잘 알아. 걔 행복을 위해서 그랬던 거라고. 이런 어미의 마음도 네가 알고 있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한 가지 더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당신이 재능 없다고 매일같이 타박하던 그 아들, 이번 추리 소설 공모전에서 우수상 탔다고 연락 왔더라. 처음 소설 쓴 사람이 추리 소설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고. 내가 아들이 가진 재능도 못 알아보고 죽게 만든 실수를 저질렀단 말을 하는 거니? 잘 알고 있네. 그렇게 내가 말해준 것들 곱씹으면서 평생 후회하도록 해. 애미야,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잖니. 재혁이 일은 슬픔이 같은 동병상련의 입장이 아니냐. 그런데 네가 이러면 되겠니? 지금이라도 아들 일은 억울한 마음 풀어주도록 네가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 따지고 보면 재혁이 죽은 돈 너랑 나랑 절반씩 받아도 모자란 판이다. 그런데 그거 네가 다 가지고 나는 감옥에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말이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 정신 못 차리셨구만. 앞으로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될 텐데 계속 그런 생각으로 살아.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릴지도 모르니까. 애미야, 나 풀어달란 말이다. 내가 왜 여기 감옥에 있냐고. 재혁아, 이 어미 풀어줘.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통곡과 발광을 하던 시어머니는 결국 면회 담당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며 뭐라 후회와 욕설이 뒤섞인 소리를 내뱉어대면서요. 저는 그런 말들을 귀에 담아두지도 않고 경찰서를 나오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후 남편이 받은 우수상의 상금은 기부를 하게 되었고 책 역시도 출간하여 남편이 있는 납골당에 두었죠. 저를 죽이려던 남편이 뒤늦게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사람이 되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뒤늦게 절 죽이려던 시어머니 때문에 죽게 된다니 참 세상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힘들다 싶더군요. 앞으로의 제 인생에 또 어떤 일이 생겨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편이 죽고 남겨준 사망보험금이 있으니 이것으로 아이를 잘 기르면서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할 작정입니다. 그게 홀로 아이와 함께 살아남은 저의 일이라 생각하면서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갑내기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홈쇼핑에서 건강 관련한 물건들을 사는 소소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저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고 이래저래 많은 시행착오와 고생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을 가려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를 많이 느끼게 해준 것은 과거 남편을 많이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였답니다. 우연히 그 시모를 만나게 되었고, 그런 시모와의 연을 완전히 끊어내게 되면서 인생을 시궁창으로 만들어준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연의 시작은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불과 1년 정도 앞두고 있었을 때였답니다. 진우, 너 요즘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갑자기 왜 그래? 고민이 있다니 내가 무슨 고민이 있겠어? 의사고시도 통과했고 이제 잘 배워서 자리 잡으면 그만인 일인데 너랑 아버님, 어머님이 그동안 나한테 베풀어 주신 거 갚으면 되는 거고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내가 너 봐온 세월만 10년이 훨씬 넘는다.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피규어 사고 장난감 사면서 스트레스 달랬잖아. 요즘 부쩍 집에 장난감이 늘어난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고민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봐. 아니면 나랑 결혼 날짜 잡았다니까 싱숭생숭해서 그래? 네가 마음 떴다고 하면 내가 보내줘야지. 아니라니까 큰일 날 소리를 얘가 아무렇지 않게 하네? 아무리 네가 우리 집에 많은 도움 받았다고 해도 그걸로 부채감 느끼게 할 생각 없거든. 진짜로. 너한테 짐 지우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거 알아둬야 돼. 그런 거 진짜 아니야. 지연이 네가 나 생각하는 마음도 알고 있고 나도 너한테 진심이라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절대 걱정 안 해도 돼. 결혼 날짜 잡고 싱숭생숭한 게 있긴 한데 너랑 관련된 건 절대 아니야. 우리 곧 부부 될 거잖아. 부부 사이에서 어려움 있을 때 나누고 같이 극복해야지. 너 이때까지 힘든 일도 내가 같이 감당해줬는데 무슨 얘긴지 할 마음 안 들어? 어쩔 수 없는 거라면 모를까. 말해도 괜찮은 거라면 꼭 얘기해줘. 도움 되고 싶어서 그래. 그렇다고 부담 주는 건 아니니까 억지로 얘기 꺼낼 필요는 없고. 사실은 엄마 때문에 고민이야. 너 버리고 도망갔던 아줌마? 이미 재혼하셨고 그 뒤론 다시는 볼 일 없었다며. 아저씨 장례식 때도 안 왔던 사람을 왜 갑자기? 결혼한다니까 갑자기 생각이라도 나서? 모르겠다. 핏줄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나 얼마 전에 선배랑 식당 갔는데 식당 아줌마가 낯이 많이 익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본 적 없냐고 물어보려는데 먼저 내 이름 부르면서 엄마가 알아보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대? 그러면 그 뒤로 뭐 다른 얘기 나눈 건 없고? 뭐 얘기 나누고 할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어릴 때 엄마가 나 때리고 방치했었던 거랑 학대했었던 거 따지기도 못할 나이 됐고 엄마는 그런 거 아예 기억도 못하는 눈치더라고. 넌지시 운 띄워봤는데도 말이야. 그저 내 손 붙잡고 의사 됐다면서 아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니까 나도 그 자리에서 적당히 맞장구 치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만 말씀드렸지. 의사인 건 어떻게 아셨대? 선배랑 식당에 갈 때 가운 입고 있었거든. 어쨌거나 저쨌거나 엄마 만나서 이거를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모르겠다. 알다시피 내 어린 시절 트라우마며 상처며 다 엄마 때문에 비롯된 거잖아. 내가 이 나이 때까지 장난감 좋아하는 것도 어릴 때 학대받고 장난감 같은 거 가지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도 안 사줘서 그런 거고 나이 30대 중반 다 되어 가는데도 장난감만 보면 왠지 못 참겠더라고. 힘들겠네. 아저씨한테도 이 사실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상담도 받고 말이야. 아빠 오히려 이런 소식 모르고 하늘 간 게 다행이지. 뭐 엄마 때문에 아빠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내가 엄마한테 학대당할 때 누구보다 화내고 힘들어했던 게 아빠였으니까. 저의 예비 신랑이었던 시절의 남편은 갑작스럽게 재회하게 된 본인의 엄마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착하게 잘 대해주고 어쩔 수 없이 갈라지게 된 거라면 그 만남이 유쾌하거나 반가울지도 모를 노릇이었죠. 하지만 남편 어린 시절에 때리고 방치한 것도 모자라서 바람이 나서 버리고 도망간 시모. 그런 시모를 쉽게 용납할 수 있을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저 역시도 어린 시절부터 옆집에 살고 지내던 남편을 통해서 들은 게 있었고 부모님을 통해서 남편의 친모에 대해 들은 바가 있던지라 감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학대며 방치며 애한테 술, 담배, 심부름까지 시켰던 시모였거든요. 바람이 나서 자식을 버리고 도주한 것까지 아주 마무리도 지저분했었던 엄마란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결혼을 앞둔 상황이니 얼굴을 아예 안 볼 수는 없었고, 결국 당시에 남편과 동행해서 식사를 한 일도 있었답니다. 여기 식당이 너무 좋다. 나오는 반찬도 맛있고 특히 김치 이게 아주 잘 익었네. 그래, 지현이 너 아주 이쁘게 컸다, 이 아줌마. 아니, 시모델 입장이니까 내가 말 놓아도 되겠지? 네, 어머님 편하게 말 놓으셔도 돼요. 저야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면 편하죠. 그래,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힘들었는데 의지가 되어주고 심정 물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다면서? 이웃에 살았는데도 내가 제대로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지냈는지도 못 들었네. 지현이 너 지금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더라? 식당 철거하고 인테리어 해주고 뭐 그런 일이라고 했던가? 엄마, 너무 캐묻지 마. 그냥 같이 식사나 하자고 부른 자리인데. 그래도 결혼할 배우자고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간단한 거는 물어볼 수 있지 않니? 그래, 나도 식당 일 하면서 이래저래 험한 일 많이 겪었다. 그런 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도 예전과 다르게 생겼다고 자부하거든. 우리 며느리 아주 다부지고 강인해 보여서 좋네? 지혜롭게 잘 살 것 같아. 우리 아들이랑 아주 딱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잘할게요. 어머님도 잘 모시고요. 얘는 나는 아무 바람도 없어. 그냥 우리 아들이 행복하면 그만이지. 그래, 우리 앞으로 종종 얼굴 보고 여자끼리 힘든 일 있으면 고민 털어놓고 그렇게 하자? 지연이 일하느라 많이 바빠. 자주 전화하고 불러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나랑 있을 때 같이 보면 되지. 사람이 정 없게 그러는 거 아니다. 그래도 자주 얼굴 보고 그래야 더 친밀해지는 거지.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에 만났었던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모질게 고생을 했다고는 하지만 얼굴이 60 넘은 나이에 비해서는 많이 젊은 편이었던지라 동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한 번 만남을 가진 뒤부터는 제게 편하게 연락을 해오는 시어머니와 얘기를 하며 저는 시어머니가 나이에 비해 젊은 이유도 알 수가 있었죠. 내가 재혼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일을 못 하겠더라고. 몸이 선천적으로 약하고 말이야. 건강이 안 좋아서 늘 병원 신세만 지잖니. 지금은 식당 일 잘하시길래 건강 많이 회복되었나 했어요. 이제는 좀 괜찮으신가 봐요?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그냥 먹고 사는 게 궁하니까 일하는 거지. 전 남편도 그렇고, 난 어째 이렇게 남편 복이 없는지 몰라. 어쩌면 사람 보는 눈이 없는지도 모르지.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지금 얼굴이면 줄설 신사분들이 한 트럭일 것 같은데요? 우리 며느리가 이 시모 기쁘게 할 줄도 아는구나. 사실 내가 많이 관리를 받는 얼굴이기는 하지. 피부며 외모는 돈 투자하는 것만큼 는다잖니. 그래서 생활비 쪼개가면서도 얼굴에 투자 좀 했다. 그러시구나. 어머님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말하시는 것도 호감형이라서 사람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하겠니? 사람 보는 눈이 없는데 결국에 내 성격질할 맞다고 다 떠나가고 말잖아. 전 남편도 힘들어했고 전 남편도 최근에 이혼하고 말이야. 덕분에 내가 아픈 몸 이끌고 식당 일이라도 하면서 먹고 살려는 거고. 네, 어머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그때 딱 어떻게 아들을 만날 게 뭐니? 말이 나와서 말이다만 우리 아들 너무 잘나지 않았니? 뿌듯하시겠어요. 공부 잘하고 의사까지 되었으니까. 그래도 내 힘으로 기른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뿌듯할 게 뭐가 있겠어? 그냥 같이 도움 주고 힘써줬던 사람들한테 고마울 뿐이지. 어머님이 잘 낳으신 덕분이죠. 빈말은 하지 말고. 이래서 사람은 인맥이 중요한 거다. 그렇지 않니? 사실 저도 실제로 사업 혼자라면 절대 못했을 텐데 아버지 아는 분들 도움으로 어찌어찌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사업 본격적으로 물려주시면 더 바빠질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네가 걱정한다고 해도 내 귀에는 행복한 고민처럼 들리는구나. 남편 의사에 너 사업가로 잘 나갈 테니까 뭐가 걱정이겠니? 이제 결혼만 하면 네 인생은 술술 풀릴 테니까 아주 부럽다. 부러워. 어머님께서는 뭐 하고 싶으신 일 없으신가요?
나야 뭐 어릴 때 피아노도 배우고 영어도 하면서 그 시대 사람 치고는 많이 배운 편이었어. 헌데 나이 먹으니까 결국에는 몸 쓰면서 사람 상대하는 일이 최고 아닌가 싶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식당을 하나 차렸으면 싶기도 하고. 식당이요? 그래, 내가 그래도 이혼하고서 몇 달 붙잡은 일이 식당 일이잖니. 어디에 차려야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이런 게 슬슬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구나. 막말로다가 장사하는 사람들, 고졸에 무식한 사람들 많지 않니? 그래도 나는 대학도 나오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안 보이던 것들이 많이 보이더구나. 나름 물리가 트였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투자처만 찾으면 바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손 벌릴 사람도 없고 마음이 그냥 헛헛하기만 할 뿐이구나.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렇게 바라시는 목표가 있다는 게 저로서는 되게 부럽네요. 사실 저는 직장 생활하다가 아버지 사업 물려받은 거라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뭔지는 모르던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일이라는 걸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니? 가족끼리 연맺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나는 우리 아들 길렀지만 제대로 어미 노릇도 못해서 이 마음에 죄책감이 한가득이구나. 아들 걱정에 내 얼굴만 봐도 10년은 더 들어 보이지 않니? 안 그러세요? 오히려 10년은 젊어 보이시는데. 어쨌거나 나한테 용돈 하라고 슬쩍 100만 원 밀어주는데 내가 그거 미안한 마음에 받지도 못하겠더라. 어머님이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시죠. 그리고 진우가 얼마나 어머님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게 정말이니? 나랑 같이 있으면 뚱한 모습만 보여서 솔직히 네가 하는 말이 납득이 잘 안 가구나. 진짜죠. 어머님 얘기도 종종 하면서 옛날 얘기도 꺼내고 이런저런 추억들도 말할 때가 있어요. 무엇보다 어머님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따로 살게 됐을 때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 게 결국 애정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치유되면 저는 자리를 바로 잡고 오히려 전보다 더 끈끈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비 온 뒤에 땅 굳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 이제 내가 좀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것 같구나. 너 말하는 거 들어보니 아주 딱 떨어지는구나. 하기사, 안 그러면 아들이 왜 나한테 갑자기 용돈도 주면서 이제라도 챙겨줄 것처럼 그렇게 말과 행동을 했겠니? 네가 아주 말 잘했다. 우리 며느리가 아주 똑똑한 애구나.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선 시어머니의 상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저로서는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은근슬쩍 돈을 달라는 티를 내고 만남을 가질 때마다 계산을 제게만 부담시킨다거나 본인이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고 예뻐 보이지 않냐는 식으로 대화를 몰아가는 게 참 피곤했죠. 이런저런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남편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종종 내비치는 바람에 내심 불만이 쌓여가고 있던 시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저에게나 남편에게나 그렇게까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참고 넘어가곤 있었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결혼하지 않았어도 부부나 다름없으니 용돈을 조금씩 달라고 요구를 한다든가 식장을 새로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이상한 의견을 내세우는 식으로 선을 조금씩 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절정에 달한 것은 결혼식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함께 식사 자리를 하게 된 때였습니다. 아들, 이런 이야기 갑작스럽게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여기 조금 있다가 사람 하나 찾아올지도 모른다. 사람 하나 찾아온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보다 너는 의사 가운이 잘 어울린다고 하지 않았니? 그 옷 입고 나왔으면 됐을 텐데 왜 굳이 후줄근하게 옷을 입고 있냐? 이쁜 외모 다 가려지게 말이다. 온다는 사람이 누군지나 말해줘. 지금 지연이랑 같이 식사하는 자리인데 모르는 사람 등장하면 나나 지연이나 서로 불편할 수 있잖아. 왜 저번에 말했잖니? 그 한의원 엄청 크게 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사람 있다고. 거기 따님분이 너 사진 보더니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러더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랑 나랑 왜 갑자기 만나는데? 그래도 한의학이라는 분야에서 오래 해온 집안이니까 너랑 뭔가 코드가 통하고 맞을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지. 네가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없고 공부한답시고 많이 외로워하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그런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려는 거다. 나이도 너랑 몇 살 차이 안 나고 아주 좋지 않니?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데 한번 만나나 봐라. 이제 곧 30분쯤 있으면 여기 온다고 그러는구나. 어머님,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 결혼 날짜까지 잡은 상황인데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4살 차이면 궁합도 안 본다는 말이 있으니까 친구 사이라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아니냐. 왜 그걸 꼬아듣고 그러니? 그리고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 함부로 끼어들고 그래? 지연이가 말한 거 하나 틀린 거 없어. 조용히 식사만 하다 가자. 나 지금 좀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러네. 옛날부터 이런 모습 힘들어했던 거 알지? 아빠나 나나 엄마 독단적인 것 때문에 화냈던 적 한두 번 아니잖아. 왜 멋대로 일을 버리고 나서 수습은 딴 사람한테 감당하게 해? 나이 먹어도 왜 사람이 바뀌는 게 없어? 난 그냥 오랜만에 만난 아들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다. 거기라도 소개시켜줘야 주변에 소문도 나고 그럴 거 아니냐. 이 엄마가 또 이혼 겪고 식당일 한다고 사람들이 위로하는 척 뒤에선 비웃는 상황인데 내가 죽을 죄를 저지른 거니? 박복한 엄마 체면 좀 살려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일단 온다는 사람한테나 연락해. 볼 마음 없으니까. 그래, 내 인간관계를 네가 다 끊는구나. 어이구, 지 위한다고 고생을 해도 알아주질 않으니원. 시어머니의 도를 넘은 제안 때문에 남편이나 저나 많이 불쾌했었는데요. 결혼식을 앞두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 왈칵 눈물까지 났었던 저. 그런데 당시에 남편은 저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다면서 무릎까지 꿇으려는 기세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해. 지연아. 내가 이러려고 진짜 엄마 안 보려고 했었던 거야. 엄마가 한번 사람이 잘해준다 싶으면 선을 모르고 계속 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내가 단호하게 얘기할게. 그동안 이런 일이 한두 번 아니었나 보던데? 어머님, 혹시 나랑 헤어지라고는 얘기 안 하셔? 나 화 안 내고 들을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줘.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화가 안 나겠어? 그래도 지연이 네가 생각한 게 사실이기는 해. 의사면 격에 맞는 사람 만나야지 격에도 안 맞는 사람 만나서 어쩔 거냐고 그러시더라.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 에이, 내 맘 알면서 왜 그래? 내가 너 사업도 나름 잘 꾸리고 있고 나 힘들 때부터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니까 절대 배신 안 할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확고히 못 박아놨어. 장인, 장모될 분들도 나 많이 도와주신 좋은 분이니까 절대 물에 저지르면 안 된다고 말도 해놨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 네가 이런 일로 힘들어하는 거 너무 싫으니까.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하셨을 줄은 몰랐다. 나랑 있을 때는 1등 며느리감이라면서 칭찬하시더니 엄마가 원래 충동적이고 기분파라 그래. 그러니까 말하는 거 굳이 그대로 들을 필요도 없고 요구 다 따라줄 필요도 없어.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럼 앞으로 어머니 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엄마한테 내가 분명히 말해놨어. 더 이상 선 넘지 말아달라고. 기껏 되찾은 엄마 다시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해놨거든. 그러니까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어. 어머님 말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너 이용해서 아주 뽕이라도 뽑을 기세인 모양이던데? 여기저기 연결시켜주고 판 벌리시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하면 이간질처럼 들리려나? 사실인데 뭘. 엄마는 솔직히 내가 왜 의사 되고 싶었는지도 몰라 하더라. 그저 가운 입고 의사라니까 좋아하는 거지. 내가 자식으로 여겨지는지도 모를 지경이야. 성형외과 차리는 게 돈 많이 번다면서 싫다는데 권유하고 자기 성형수술 해달라고 하고. 어휴, 말만 해도 지친다 지쳐. 이제 더 그러면 그냥 연 끊으려고.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태도를 나름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선을 넘으면 과감하게 인연을 끊겠다고요. 한번 시어머니가 선을 넘긴 했었지만 그러지 않겠다고 확답을 했다고 하니 저로서도 참고 넘길 수가 있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앞두고 한 달 전쯤 갑자기 시모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집에 찾아오라던 시모의 말에 방문을 해봤는데 성형수술을 해서인지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속에 천불이 나와서 안 되겠다. 그래서 너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불렀는데 괜찮겠지? 무슨 일이신데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 그래, 사람이라는 게 세상 살다 보면 품격이라는 게 있는 거다. 의사를 아들로 두고 있는 나에게도 그만한 자격이며 품격이 생기는 거고
너도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의사 사모님 소리도 듣지 않겠니? 그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인 거고. 그렇지 않니? 내 말이 틀려? 어머님 말씀이 다 맞죠. 그런데 말이다. 생각할수록 이게 불공평하다 싶구나. 너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이득만 가져가잖니? 내가 속물이라서 이렇게 계산적으로 따지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셈은 하자는 거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만큼의 품격이 너한테 있는지 그걸 증명받고 싶은 거다. 나를 얼마나 위하는지 알고 싶은 거고, 효자인 우리 아들을 위해서 네가 얼마만큼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지도 묻고 싶은 거고.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정말 너 제대로 이해한 거 맞니? 그러면 물어보마. 우리 의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한테 어디까지 해줄 수 있니? 어디까지 해줄 수 있다뇨? 자꾸 네가 뜸들이기만 하니까 단도직입으로 말하마. 결혼하고 싶으면 나한테 10억만 내놓거라. 네? 10억이요? 그래, 내가 대신 그 10억을 홀랑 다 받겠다는 얘기도 아니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만 해주면 식당 차린 걸로 돈 벌고 다달이 너희들한테 받을 용돈 좀 덜 받고 하면서 그 10억 다 만회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다. 막말로 내가 죽고 나면 그 재산 누구한테 가겠니? 너희한테 다 가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거는 그냥 씨 뿌리고 나중에 추수할 일 기다리는 것뿐이란 얘기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세요? 당연히 진심으로 하는 얘기지. 우리 아들이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한편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구나. 역시 아들 옆에는 내가 있어야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순박한 우리 아들. 내가 돌봐줘야겠다고. 막말로 내가 네 이미지 단숨에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곧 결혼식 앞두고 있는데 성형까지 하시고 분명히 말렸는데도요. 이 엄마가 보지 않고 축복 않는 결혼할 아들이 아니다. 설마 하니 이 추한 꼴로 결혼식 참여하라 하진 않을 테고. 당장 결혼식부터 일정 취소하거라.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뭔데요? 말했잖니. 10억. 우리 아들 거의 넘어온 것 같은데 이 결혼 파토낼 수도 있는 사람이 나라고.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잘 대답하는 게 좋을 거다. 줄 거니 말 거니? 알겠어요, 어머님. 인터넷 뱅킹으로 바로 싸드릴게요. 지금 10억 보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아주 말이 잘 통하네. 아주 똑똑해? 아니, 근데 보냈다더니 왜 돈이 입금이 안 되는 거냐? 내 계좌 저번에 알려주지 않았니? 설마 계좌번호 잘못 입력한 거 아니지? 잘못 입력은 아예 입력도 안 했다. 이 정신병자 할망구야. 내가 10억이라고 해서 정말 10억 줄 알았어? 그리고 10억을 어떻게 한 번에 이체할 수 있겠어? 그만한 돈을. 제발 세상 물정 제대로 알고 정신 좀 차려. 할망구, 너 말 다 했니? 내가 아들한테 너 지금 쌍욕한 거 다 일러줄까? 이게 결혼식 파토 나봐야 정신을 차릴래?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거라. 무릎 꿇고 사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아들을 당신은 너무 몰라. 이런 식으로 선 넘고 분수에 넘치는 욕심 부리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나마 핏줄이라고 안 될 것 같은 인연 간신히 붙잡고 있던 사람한테 아주 영 끊어달라고 사정을 하는구나. 지금 있었던 일들이며 대화들 다 녹음해놨으니까 듣고 나서 잘 키운 아드님이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지켜보기나 하세요. 너 말 다 했니? 이 요망한 것.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꾸나. 내 아들이 누구 선택할지 내가 꼭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결국 시어머니는 자신의 위치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저에게 온갖 쌍욕을 해대더라고요. 저는 그런 내용까지 고스란히 녹음해 두었고 남편에게 이를 들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함께 있던 자리에서 이를 듣고 있던 남편은 최후 통첩이 아닌 최후 통보를 했죠. 남편의 차가운 태도에 시모의 붕대가 감겨있지 않은 얼굴 부분으로도 시퍼렇게 질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저였죠. 엄마, 이제는 더는 못 견디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 주고 막말하고 아들 이용하려는 사람을 내가 용납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 나는 엄마한테 분명히 기회 줬어. 경고도 했고. 아들 갑자기 왜 그렇게 차갑게 말하고 그러니?
엄마 무서워지려고 그래. 엄마한테 분명히 얘기해뒀는데 이렇게까지 실수를 되풀이하니까 나도 더는 견딜 수가 없다고. 결혼식 앞두고 상견례 자리도 있을 거라고 했는데 멋대로 성형을 한다고? 빚 가뜩이나 많다고 해놓고 그 상황에 사채까지 써가면서 이젠 안 되겠다.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사고 칠 것 같고 자꾸 엮이기 싫거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연 끊은 채로 살자는 이야기야. 그동안 줬던 돈은 안 돌려받을 테니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 네가 지금 눈이 멀어서 그래. 지금 너한테 맞는 짝이 누군지, 너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아는 건 나뿐이라고. 나가자. 지연아. 더 여기 있을 것도 없고 더러운 꼴이며 소리 들어봤자 우리한테 해롭기만 해. 어머님, 그러니까 적당히 하셨어야죠. 왜 참아주는 사람들한테 자꾸 선을 넘고 그러세요? 그러면 대가를 치른다는 걸 아셨어야죠. 한번 용서해줬는데도 또 이러셨으니까 정말 답이 없네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선 넘은 거 잘못했다고 미안하단 말이다. 내가 이렇게 빌잖니? 애시당초 어머님은 지금 잘못을 빌 게 아니라 어릴 적 잘못부터 사과를 구하셨어야 해요. 바람 피우고 버리고 도망간 일에 대해서는 여지껏 사과 한마디를 없으셨다면서요? 지금 하는 말도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려는 걸로밖에 안 들리네요. 그만하면 됐어. 나가자. 지연아. 아들, 며느라가 내가 잘못했다고 빌잖니?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고 저희 사이를 갈라들려 했던 시어머니. 저희 부부는 결국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아예 연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사를 가려던 때에 나타나 스트레스 때문에 수술에 부작용이 생겼고 코가 뭉개졌다는 둥 온갖 추태를 벌이기에 연락을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지금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성형 부작용으로 본인이 시술받은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들었을 뿐 그 뒤 소식은 모르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영영 듣지도 보지도 않고 싶은 게 시모에 대한 이야기네요. 서로 끈끈하던 저희 부부의 사이를 갈라놓으려던 시모가 있었지만 결혼을 할 때의 마음가짐처럼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극복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나아가야겠다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